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본간호학 1 김경순입니다. 지금부터 13주차 배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세요. 네, 그림이 어떤가요? 네, 변 모양이죠? 귀여운 변이 윙크도 하고요. 안경도 끼고 있네요. 성도 내고 있고요. 네, 이런 변에 대해서 이번 주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마실 준비하시고요. 기지개도 쭉 펴주세요. 똥 모양에 따른 건강 상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똥은 여기 6가지 중에 어떤 모양인지 우리 배뇨 배변 일지 3일간 배뇨 배변 일지가 있죠. 우리 기본간호학 이론에서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런 모양을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바나나 모양입니다. 네, 가장 건강한 상태로 잔변감이 없고 부드러운 지금의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바나나 모양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그림이 동글동글한 모양입니다. 수분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변비 가능성이 높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동글동글한 모양. 네, 세 번째, 뚝뚝 끊기는 모양입니다. 변비가 생기기 직전 상태이며 잔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 파이버, 섬유질을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가늘고 기네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가늘고 길게 살자고. 네, 변은 어떤지 볼게요. 네,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영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 그림, 묽게 퍼진 모양이네요. 좀 죽 같죠? 네, 어떨 때 이런 변이 나오냐면 폭음, 네, 많이 먹었을 때 폭식. 이게 폭음은 우리 음식도 그렇지만 그 술, 폭음입니다. 폭음. 그리고 폭식, 많이 했거나 배가 찬 상태. 그래서 탈수를 막기 위해 이온음료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보면 굵고 울퉁불퉁한 모양입니다. 변비가 의심되며 항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는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섬유질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변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좀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그림은 뭘까요? 네, 변을 누고 있네요. 네, 막 떨고 있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통증도 심해 보이죠? 네, 변비가 심하네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변을 누울 때 좋을까요? 보세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 가면은 왼쪽 그림이죠. 우리가 척추가 이 엉덩이 있는 부분과 90도가 된 자세인데요. 우리는 이제 책상에라든가 이제 의자에 앉을 때 이런 자세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을 볼 때는 어떤 자세가 좋으냐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스쿼트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발판, 네, 요즘에는 뭐 다이소 이런 데 가도 이런 발판은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런 발판을 하나 두면은 변을 볼 때 좋은 자세입니다. 스쿼트 자세. 이제 배우면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다음 13주차 배변 우리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배변의 기전,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배변 장애와 종류별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네마라고 하는 관장의 종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교재는 기본간호학 2, 학원이죠. 326쪽부터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원 준비해 주세요. 교재 326페이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용어 중에서 대변이라는 네, 단어가 나오죠. 많이 쓰는 단어가 수툴, 네, 수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보면 pieces라는 네, 스펠링도 있는데요. 주로 임상에서는 수툴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327페이지 배변의 생리에 보면 배설된 노폐물을 대변, pieces, stoo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나와 있죠. 배설된 노폐물. 네, 그림 24-1 한번 볼까요? 네, 큰 창자, 대장, A가 나오네요. 그러면 장은 여기 소장이 있고요. 중간에 이 부분이 소장이고요. 그리고 바깥에 이 부분이 대장이 되죠. 그래서 대장 중에서 보시면 여기가 맹장 부위는 네, 우리가 맹장염 하는 부위는 여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충수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돌기처럼 나와 있는 충수돌기. 네,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돌기염이라고 하고 우리가 맹장염, 그래서 아펜덱토미라고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연결되는 부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부분이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어센딩 콜론 네, 오름잘록 창자 상행 결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랜스버스 콜론 볼까요? 트랜스버스 콜론 옆으로 쭉 가죠. 그래서 가로 잘록 창자 또는 횡행 결장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 여기 있죠? 쭉 내려오는 게 디센딩 콜론 아래로 내려오는 내림 잘록 창자 하행 결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불 결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콜론, 네. 고불 잘록 창자, 고불 결장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여기 내려오는 곳이 렉툼, 고창자,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한번 볼까요?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ascending 콜론, 옆으로 쭉 가로로 간다고 해서 transverse 콜론,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descending 콜론, S자 모양입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그리고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렉툼, 네, 이 부분이 큰 창자가 되겠고요. 우리가 변이 지금 생성되면 이 작은 음식물이 내려와서 작은 창자에서는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일부 수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창자에서 이제 수분이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어센딩 콜론부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 그 회장 있는 이 맹장 있고 한 부분, 어센딩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어센딩, S, 시그모이드까지 이렇게 오면서 수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서 냄새도 많고요. 여기서는 이제 안에 미생물이 관여를 하면서 냄새가 나고 정상적인 변으로 가는 모양이 이 트랜스버스, 디센딩으로 오면서 우리가 정상변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분 흡수를 관여하는 곳이 이 대장이라는 거.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328페이지 이 ascending 그리고 트랜스버스, 디센딩, 시그모이드 이런 잘록 창자는 소화된 내용물을 장관을 통해 이동시켜서 항문관을 통해서 이제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게 변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물이 장내가스와 대변이다. 대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네, 가스아웃이라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가스아웃 됐나요? 환자들 수술하고도 물어보고 평상시에 이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봐요. 이 가스에 대해서. 그래서 장내 가스와 이제 대변이 이 우리 큰 창자에 해당되는 잘록 창자가 이런 소화 내용물을 항문관을 통해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배출시키냐 하면 연동 운동이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연동 운동으로 쭉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 운동은 장벽의 환행근, 그래서 둥근 근육, 그리고 종주근, 그래서 쭉 세로로 나와 있는 이 종주근에 의해 야기되는 운동으로 장 내용물을 항문 쪽으로 진전시킨다. 그래서 그쪽으로 쭉 이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변비가 있거나 이제 그럴 때 변을 잘 못 보면 우리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잘록창자 방향 있죠?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이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배, 복부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게 연동 운동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그림 24-2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네.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인터널 헤모로이드라고 해서 우리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것을 헤모로이드, 치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항문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에 이제 우리 항문 바깥쪽으로 나오는 치질이 있어요. 이거를 외치질, 익스터널 헤모로이드라 하는데요. 우리가 암놈, 순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질, 암치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방향을 또 얘기를 할 때는 시계 방향을 얘기를 해요. 수술을 할 때 여기 앞에 우리 시계처럼 여기가 12시 방향, 네, 여기가 3시 방향, 여기가 9시 방향, 여기가 6시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치액이 몇 시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제거하는 모양도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질 수술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치질 내치액과 외치액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창자 여기 직장 부분이죠. 렉툼. 그래서 고창자에서 항문관, 항문 조인근, 개방, 폐쇄가 있는데요. 여기서 A는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렸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는 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여기 폐쇄, 쪼였다는 거는 이제 안에 이제 열리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개방이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게 불수의적으로 되면서 변실금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잠시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로 가시면 네, 배변, 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배변. 네, 아까 변은 스툴, 네, 피시스라고 하는 변 얘기였고요. 이번에는 배변, 데피케이션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항문과 고창자에서 대변이 배출되는 것, 그래서 이제 대변이 배출되는 것을 배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울 무브먼트라고도 한다. 장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배변의 빈도는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고요. 속 항문 조인근이 이완되면, 속에 있는 항문 조인근이 이완되면 대변은 항문간으로 이제 이동하고요. 그리고 바깥 항문 조인근은 수의적으로 이완된다. 그래서 복압을 증가시키는 복근. 그래서 배에 힘을 꽉 줘보세요. 힘을 주면 이제 복근, 그리고 횡격막이라고 하는 가로막, 우리 호흡을 할 때 쓰는 이 가로막의 수축, 그리고 항문관을 통해 분변을 이동시키는 골반 바닥근 수축에 의해 대변이 배출된다. 다시 볼게요. 복근, 배에 있는 근육, 그리고 가로막의 수축, 그리고 골반 바닥 근육의 수축, 이렇게 3개가 관여를 해서 대변이 배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대변은 넙다리를 굽혀 복압을 증가시키고 앉은 자세에서 고창자에서 압력을 높임으로써 촉진된다. 해서 앉은 자세에 아까 우리 PPT에서 봤죠. 그래서 발판을 놔두면은 좀 더 잘 압력이 돼서 배변하기가 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일 동안 배뇨, 배변 양상을 하라고 했는데 거의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정상인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정상, 비정상 변의 특징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24-1 보실게요. 정상 변은 어떤지. 그러면 정상 변은 성인 색깔이 어떨까요? 네, 갈색입니다. 영아는
노란색이고요. 아직 제대로 밥을 먹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영아는 보통 태어나서 1세까지를 영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르죠. 정상도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정상과 같이 비정상도 같이 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을 봤는데 점토색이에요. 점토색 색깔 아나요? 점토색? 네, 좀 회색에 가깝다는 점토색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색깔이나 아니면 흰색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 담즙 색소 부재. 그러니까 담즙, 슬개즙 있죠? 이게 이제 막혔거나 아예 담즙 생성을 못할 때 담즙이 소화 효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색깔이 나오면 우리가 갈색으로 되는데 이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색깔이 점토색이나 흰색을 띈다는 겁니다. 또는 바륨을 먹어요. 그래서 바륨을 봐서 바륨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직장이 이렇게 있으면 바륨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점막 상태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조영제로 해서 조영제를 먹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바륨을 이용한 진단적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에서도 이 바륨으로 인해서 색깔이 점토색이나 흰색이 되고요. 얘를 먹으면 또 변비도 또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노란색이었는데 비정상이면 검정색 혹은 타르 색깔이 있는데요. 이제 검은색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철을 먹으면 우리 빈혈 있을 때 철 먹잖아요. 산무도. 이 철을 먹으면 산화되면서 변 색깔이 이렇게 검게 변합니다. 또는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상부 위장한 출혈이 있을 때도 이렇게 검게 변이 나옵니다. 다량의 붉은색 육류와 진녹색 야채, 이런 육류, 붉은색 육류를 먹었을 때도, 녹색 야채를 먹었을 때도 검정색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하부에 이제 출혈이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여기 상부에서는 소화액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검게 변하는 거고요. 이 하부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대로 붉은색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옅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 갈색보다는 옅은색은 지방질의 흡수 불량이라든가 다량의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 먹었을 때, 주황색 또는 녹색일 때는 장내 감염이 되었을 때 이런 색깔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색깔을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이 갈색인지 아니면 이 비정상적인 색깔에 해당되는 건지 보시고 배변 일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경도, 딱딱한 정도는 어떤가요? 형태가 있고, 형태는 일단 부드러운, 아까 바나나 모양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드럽고 반고형이며 촉촉한 것. 근데 딱딱하고 건조한 거는 일단 탈수라든가 섬유질 부족, 운동 부족, 감정 불안, 완화제. 우리 변을 완화하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게 O용이고요. 남용은 너무 많이 막 사용하는 게 남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소된 장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딱하고 건조하다는 거죠. 우리가 쭉쭉쭉 잘 통과해야 되죠. 우리 혈액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소변도, 대변도 잘 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어떤 부위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다 수분을 빨아들여 버리겠죠. 그러면 딱딱하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감소된 장운동이고요. 그리고 설사도 비정상이죠. 설사. 그래서 증가된 장운동으로 인해서 이것은 보통 세균에 의해서 우리 잘록창자, 우리 큰 창자들 얘기잖아요. 거기서 자극의 결과로 설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형태는 원주형. 그리고 성인의 경우 지름이 약 2.5cm 정도, 2.5cm가 1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 모양이 좋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거는 연필처럼 가늘고 얇은 변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 고창자의 어떤 폐색, 막혔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S장 결장 말고 직장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어떤 우리가 분변 매복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아예 똥이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딱딱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으면 옆으로 이렇게 쭉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연필처럼 가늘고 얇은 변. 이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양을 보면 시기에 따라서 다르죠. 많이 먹으면 많이 싸겠죠. 냄새는 방향성 섭취한 음식물과 정상 세균들 때문에 이제 이런 냄새가 나는 거는
좋은 건데 똥 냄새가 있고 완전 불쾌한 냄새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라든가 어떤 혈액 쪽에 문제, 혈액이 지금 블리딩이 됐다는 거고요. 성분은 소량의 불소화식품, 탈락된 세균, 상피세포, 지방, 단백질, 소화성 타액의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의 성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부정상적으로 고름이라든가 점액이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혈액, 다량의 지방이라든가 이물질이 있는 거는 고름은 세균성 감염, 이런 위장 출혈, 흡수 불량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3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변 보실게요. 왼쪽에. 그래서 대변 feces 이 변이죠. 변은 약 75%의 수분과 25%의 고형물, 그래서 거의 물이 많죠. 네, 고형물로 구성되어 있고 형태가 있지만 부드럽다. 정상 대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수분 섭취를 필요로 하며 수분을 적게 함유한 변은 단단해져 배출하기 힘들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변의 색깔은 주로 빌리루빈, 우리 담즙에 의해서 분해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갈색을 띠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변은 갈색이고요. 그래서 변의 색깔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로는 큰 창자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이콜라이라고 하거든요. 대장균이나 스타필로코커스, 그래서 포도상 구균과 같은 이런 세균 활동이 이제 있고요. 이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변 보고 나서 손을 많이 씻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균들 때문입니다. 대장균, 이콜라이, 포도상 구균. 네, 정상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변에. 그래서 이들 미생물이 유미즙에 작용하여 대변 냄새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과 유미즙이 이제 같이 작용해서 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일반적으로 24시간마다 7에서 10리터의 장내 가스를 생성하고 가스가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 산소, 질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조금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사람 이제 체질에 따라서 우리 가스 방기가 심한 냄새가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끼든지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참으면 얼굴이 노랗게 뜹니다. 네, 그래서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볼게요. 배변 양상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변하고, 그래서 식이, 수분 섭취와 배설, 활동, 심리적 요인, 생활 양식, 약물, 진단 검사, 질병, 통증 등이 배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발달 단계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우리 영아, 어린이, 그리고 학령전기, 그런 얘기들 다 나올 거고 노인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시기는 이제 우리 먹는 거에 따라서 배변이 다르겠죠. 식이섬유가 많이 먹는 거, 아니면 수분 섭취.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면 배변 활동도 활발해질 거고요.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IBS처럼 그렇게 대변과 이제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생활 양식. 우리가 그래서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이제 배변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생활 양식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물 먹는 거, 그래서 진단검사, 발육 얘기했었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헤모로이드 얘기했었지만 그런 치질이 있으면 이런 질병이 있으면 변 볼 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변 영향에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통증도 같은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배변 장애가 나옵니다. 배변 장애 33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배변 장애. 어떤 장애가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비, 설사, 그리고 변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변실금, 그리고 고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가스가 심한 거거든요. 고창.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로 있는데 안에서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비, 보통 constipation이라고 합니다. constipation이란 일주일 동안 배변 횟수가 3번 미만, 그러니까 3번이 안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건조하고 딱딱한 변을 보거나 변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창자의 변의 이동, 우리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시그모이드 했던 이 큰 창자에서의 변의 이동이 우리가 연동운동으로 간다 했는데 이 느려지면은 어때요? 수분은 흡수를 더 많이 해버리니까 이게 딱딱해지겠죠? 건조해지고 그래서 수분 재흡수 시간이 길어져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비의 이유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333페이지 오른쪽 단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배변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변비라고 진단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의 배변 습관을 주의 깊게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우리 입원하게 되면 배변 습관을 물어보죠. 근데 평상시에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입원해서 또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나 다른 환경에서 잘 못 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평상시 배변 습관을 사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박스 24-1에 보면 변비의 특징입니다. 변비, 컨스티페이션. 그래서 배변 빈도가 감소하고요. 요 딱딱하고 건조하고 배변 시 힘을 주는데 고통스러운 배변을 하게 되고 고창자의 팽만감 그리고 압박, 잔변감을 호소합니다. 노도 또 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복부의 통증, 경련, 팽만 가득 차 있는 것, 그리고 식욕 감소, 구역오심, 두통 이런 것들이 변비의 특징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조금만 보시고 교재로 넘어갈게요. 따로 PPT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설명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설 요구에서 사정을 할 때 우리 어세스먼트 우리 간호 과정 중에서 사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장배설을 보시면 배변 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배변을 하게 되느냐, 데피케이션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직장 쪽에 레톤 쪽에 우리 신경이 자극돼요. 거기에 신경이 딱 자극이 되면 이제 뇌에서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직장의 장감막 신경총이 하행 결장 내려가는 디센딩 그리고 시그모이드 결장 그리고 직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항문 쪽으로 변을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항문에 외관략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문의 내관략근이 이제 이완되면서 늘어나겠죠. 이렇게 벌어지고 외관략근도 벌어지면서 배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변할 때는 발살바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발살바 매뉴얼이 여기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발살바 매뉴얼은 이런 기전은 배변 중에 복부 그리고 흉곽내 압력 그래서 우리가 횡격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복부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배에 힘을 주는 그러니까 근육이 있었잖아요. 복막, 복근. 그래서 이때 압력이 평상시보다 4-5배가 증가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심박출량 우리가 한번 쫙 짜주면 몸 끝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나간다고 했었죠. 그 심박출량이 감소를 해요. 이렇게 압력이 4-5배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일단 배변 후에 압력이 감소되며 심장으로 평상시보다 많은 혈류량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왜 심박출이 감소됐잖아요. 아까 그 발살바 수기에서는. 근데 배변 후에는 이제 다시 심장으로 많이 혈류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 상승을 유도하는 게 이 발살발 수기인데 우리가 변을 볼 때 힘을 배에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러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변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금기는 심혈관 질환 또는 다른 질병이 있을 때 이 발살바 수기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배변 문제에는 이런 변비가 있고 설사 그리고 분변 매복이라고 해서 아예 변이 꽉 막혀버린 우리가 직장 거기 안에 꽉 막혀버린 그림을 그렸던 거 있죠. 그런 분변 매복이 있는데 우리가 변비 중에서 제일 최고 심한 경우가 이 분변 매복이에요. 그래서 노인병원, 요양병원에 가면은 손가락으로 이 변을 파내거든요. 손가락으로 그거를 잘게 조금 작게 부셔서 그런 분변 매복 하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변실금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관련 요인은 우리 교재에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경 검사라고 해서 약간 발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포지션도 같이 보면서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목적은 직장 항문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직장 안에 암 종류죠. 종양 아니면 궤양 그래서 얼싸라고 해서 거기가 이렇게 파져 있거나 아니면 폴립 그래서 우리가 그 대장 용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장에 용종이 많다. 폴립 그게 폴립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대장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자세 한번 볼래요? 슬흉위라고 하면 니 체스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슬은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대고 그리고 니 무릎이잖아요. 무릎을 댄 자세예요. 그래서 니 체스트 포지션. 그래서 우리가 생리통이 있을 때도 이 자세를 하고요. 산 후에 자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때도 이 슬흉이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심즈 포지션은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자세죠. 그래서 라이트 심즈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세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런 엉덩이 쪽에 이 항문 쪽으로 해서 검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 프로토콜처럼 똑같이 목적 설명하죠. 그리고 장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슬흉이 심즈 체위 그리고 직장경 삽입 시에는 심호흡을 유도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그냥 바로 이렇게 안에 관을 넣으면 여기가 손상이 있겠죠. 직장경 검사를 할 때. 그래서 후 하세요. 후 하면서 안으로 쑥 넣는. 그래서 이완을 시키는 거고 검사 후에 간호는 우리 바이탈 사인 하는 거, 출혈, 천공 증상을 살피고 가스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이제 설명하는데 왜 가스가 형성되느냐 하면은 이런 직장경 검사를 할 때는 안에 가스를 좀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필드가 확보되면서 안에가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교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게 선작업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설 간호에는 우리 변비 컨스티페이션이라고 하는 변비가 있었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뇌압 상승 대상자한테는 발살바 수기를 금지한다 해서 힘을 준다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뇌압 상승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발살바 수기를 금지시킵니다. 근데 지금 변비가 있기 때문에 이 변이 딱딱해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호로 발살바 수기를 우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금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는 정상 배변 습관을 형성을 하고 이제 운동하고 수분 섭취, 고섬유 권장, 완화제 그리고 하제 이런 변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완화제, 하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노인 요양병원에서 얘기했던 피칼 인펙션 해서 본변 매복 완전 변이 막혀버렸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청결관장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그런 글리세린 에네마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관장 용액을 넣어서 안에를 깨끗하게 시켜준 청결관장인데 이거 피칼 분변 매복일 때는 이 한 번에 청결관장으로는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분변 매복일 때는 손가락으로 하는 이 핑거 에네마를 바로 시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결관장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기름 정체관장이라고 해서 글리세린이라는 그 기름을 좀 보유하게 해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핑거 에네마를 할 때 이제 그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마취 연고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핑거 에네마를 임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다이아리아는 자극성이 적은 음식, 생과일이나 채소 제한, 수분 전해질 불균형, 그래서 보리차, 묽은, 맑은 묵국으로 수분 보충, 비경규 투약, 지사제 투여, 피부 간호에서 설사의 어떤 이런 간호들이고요. 변식은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변식음 형태를 관찰하고 변이 느끼는 시간 전에 배변하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변이가 느껴지는데도 가지 않고 참으면 나중에는 변비가 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연 배변을 돕는 방법은 배변 욕구에 맞추어서 시간을 이제 배정하고 식후 1시간 정도에 이제 이런 시간 배정을 해서 변을 노력하죠. 이렇게 식전에는 변이 안 차 있죠. 그래서 밥 먹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갈 수 있도록 해서 연동운동에 의한 위대장 반사와 12지장 대장 반사에 충실하고 자세는 웅크리고 있는 앉은 자세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자세 있죠. 그래서 발판 놔두고 웅크리고 있는 자세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변을 누를 때 영양 섭취는 우리 고섬유 식이 그리고 이제 수분은 2000에서 3000cc 그래서 우리 실습실에 있는 생리식염수 이게 부었던 거 생각나죠? 그게 1리터거든요. 그걸 2개 정도 먹는 정도, 2~3개. 생각보다 많죠? 그 정도는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고 운동은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주 3에서 5회. 그리고 복부, 회음부의 근육 강화. 그래서 우리가 변을 놓을 때는 이 복부에 있는 근육 그리고 우리 골반 안에 있는 이 그런 회음 근육 강화와 대회 근 신장 운동 이런 것들에
이제 할 수 있도록 많이 걷는 운동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완화제 안 될 때는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래도 안 되면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에 있어서는 또 그런 장루간호라는 게 있거든요. 콜로스토미 해서 스톰이랑 스토미. 그래서 피부 장에서 끌어당겨서 피부를 뚫어서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루간호. 어떤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쪽 아래쪽에 있는 우리 대장 있는 부분이 어떤 수술을 했다거나 하면 좀 쉬게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항문 쪽으로 변이 안 나오게 아예 장을 밖으로 빼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루 교환. 근데 여기서는 제일 그런 게 냄새겠죠. 그래서 환자의 정서적 지지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장루 간호, 콜로스토미만 케어하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3분의 1에서 2분 정도 찼을 때 이제 비워야지, 다 찼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누공 부위, 이게 피부를 뚫고 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이 변 때문에 변이 나오면 거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미생물들, 그리고 조금 산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좀 많이 헐기나 이렇게 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간호를 잘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공 주위 피부를 중성비누로 닦고 건조시키고 보호제도 바르고, 이제 새 주머니, 이거는 교재에서 이 주머니가 나올 거예요. 장루 주머니를 따뜻한 수돗물로 세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출 간장이라고 아까 청결 간장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분변 매복이었을 때 이것을 클린싱 에네마라고 하고, 어떤 거냐 하면 변비라든가 분변 매복 시 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장을 하는 거고, 수술 전 대상자한테는 수술하러 가시는 분한테는 이 마취를 하게 되면 이 항문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 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선 검진이나 아니면 기구 검사 전,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직장경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비우고 가야 되죠. 그래서 관장하는 거고, 장훈련 계획이 있거나 자극대 점막 완화, 배변 완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관장을 할 때는 이 자세요. 배행 Y. 그래서 레큐멘트 포지션이라고 하는 레큐멘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도잘이 등을 뜻하거든요. 등. 네. 그리고 무릎을 레큐멘트 굽힌다고 해서 배행 와위, 이 자세가 배행 와위 자세입니다. 관장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물통을 준비하고, 온도는 40에서 43도, 애들은 37도에서 38도. 그래서 우리 체온보다는 높은 온도로 해야지 장이 자극이 안 되거든요. 굵기는 성인이 이런 걸 보면은 아동은 좀 얇죠. 그래서 크기가 커질수록 굵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5라이트 중에서 대상자 확인하고 설명하고 협조한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해주고, 내과적 무균술로 손 씻고 장갑 착용하고, 그리고 좌측 심즈 체위, 소화는 배행 Y. 그래서 배행 Y는 소화는 이렇게 하고, 좌측 심즈 체위는 여기 있었죠. 심즈 체위 기억나나요? 네. 여기는 이게 심즈 포지션. 여기서는 아까 직장경 검사를 할 때도 이런 자세를 취했었고요. 이게 지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오른쪽. 그래서 라이트 심즈 포지션인데, 여기서는 왼쪽으로 하라고 돼 있죠. 네, 좌측 심즈 체위를 했을 때 관장액 주입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변기를 준비해야 되죠. 왜냐면 이렇게 용액이 들어가면 변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비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관장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장의 종류에는 여기 윤활제 묻혀서 항문에 넣어야지 찢어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거고, 배꼽 방향으로 밀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심호 후 하세요 하면서 이완시킬 때 밀어 넣어야 되고, 이 관장 용액은 천천히 주입을 해야 되고, 복통 호소할 때는 멈춰야 되고, 너무 높이면 빨리 들어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리고 심한 경련, 출혈, 복통이 발생하면 멈춰야 되고, 용액이 주입될 때까지 직장관을 잡고 있다가 잠궈야지 되고요. 그래서 항문을 휴지로 딱 막고 있고, 이제 다 들어갔어요, 용액이. 그러면 직장관을 제거하면서, 그러면 직장관에 똥이 묻어 있거든요. 네, 막으면서 쭉 제거하고, 그리고 앉거나 선 자세는 중력에 의해 논문이 자극되고 배설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조금 앉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은
이제 10분 정도 이제 보유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분을 참지를 못해요. 거의 환자분들이 사무리다가 막 가시긴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참게 하고 있고 또 불안해 하시니까 거의 화장실에서 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아보세요. 최대한 참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휴지로 눌러 엉덩이를 모아서 잡아주고 물품 정리하고 손 씻고 병 관찰하고 나온 거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하는 클린싱 관장이 있고 또 정체 관장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이제 좀 장기간 장내에 머무르게 하는 관장이거든요. 이런 용액을. 그리고 역류 관장이 나는 것은 이제 이런 장내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액을 넣고 다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런 역류 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의 금기는 이런 장염이라든가 장폐색, 장이 뚫려 있거나 천공, 출혈 가능성이라든가 뭐 장점막 괴사가 있다든가 장점막 손상 가능성, 순환가위, 수분 중독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관장이 금기시되고요. 자약 삽입하는 거 볼게요. 여기 보니까 또 좌측 심즈체위죠. 이렇게 해서 자약을 삽입할 때도 보면은 대변을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가 변비가 있을 때는 먹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넣어서 직장과 항문 간의 벽을 자극시켜 배변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냉장고에서 자약은 냉장 보관이거든요. 몰랑몰랑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돌코라스 자약 혹시 봤나요? 네, 어릴 때 뭐 해열제로도 자약으로도 해열제도 아이들한테는 자약으로도 넣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변비로 인한 자약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돌코락스 자약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준비하고 좌측 심주체 위치하고 근육 이완을 위하여 긴장되지 않도록 심호흡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인 소화에 따라서 길이 다르게 해서 쭉 넣습니다. 그래서 직장벽에 붙게 삽입을 이렇게 쭉 하면 15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배변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33페이지 그래서 배변장에서 변비 그래서 컨스티페이션 지금 봤고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 좀 전에 얘기했던 피컬 인펙션 네, 대변 막힘 분변 매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게요. 그래서 고창자의 주름 내에 딱딱한 분변이 모여 있거나 덩어리져 박혀 있는 것. 그래서 고창자 있으면 이렇게 직장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변이 쫙 다 이렇게 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분변 매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구불 잘록 창자나 그 위에 잘록 창자까지 분변이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이 변이 더 위로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S상 모양 시그모이드 그리고 여기 디센딩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대장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축적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못 빼내면 그래서 본변의 삼출물은 배출되나 정상 형태의 변은 배출되지 않는다. 이 삼출물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딱딱한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조금 간격이 있는 여기에 거의 물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변의 삼출물은 배출되나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변이나 곧 변이는 변을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변이와 고창자 통증이 주요 증상이다. 그래서 변이는 계속 있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장 부분 고창자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계속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식욕 감퇴, 복부 팽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되겠죠. 변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복부 팽막, 구역 구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1차 시에서 하도록 할게요. 네, 2차 시에서 만나요.